じゃあね、虎杖裕二。시부야에서 벌어진 재앙과 고조 사토루의 봉인은 이노 타쿠마가 말했던 것처럼 주술계의 지갑 변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닌가의 상황이었죠. 시부야에서 조고에게 당했던 사람들, 나나미 켄토는 마이토에게 사망했고 제닌 나오비토와 마키는 목숨은 부지한 상태였으나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제닌 나오비토의 제닌과 당주 자리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나오비토의 아들 제닌 나오야는 자신이 차기 당주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놈은 나나미 켄토와 동갑인데 어른스러움을 보여주는 그와 달리 가문에서 굉장히 망난이었는데요. 마키와 마이의 어머니 앞에서 마키와 마이를 비교하면서 마키는 남자의 체면을 세워줄 줄 모른다고 평가했고, 세 걸음 뒤에서 걸을 줄 모르는 여자는 등에 칼 꽂혀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다던가, 삼촌 제닌 오우기에 면전에 대고 그가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던가, 사촌 제닌 지니치의 얼굴이 토우지였으면 좋겠다던가 하며 굉장한 아가리 드리블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도 주르사로서의 능력은 출중한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닌 나오비토가 사망했고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원래라면 차기 당주는 나오야가 물려받게 될 예정이었지만 거기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고조 사토루가 사망 또는 의사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후식으로 토우지와의 서약서를 이행, 후식으로 메구미를 제닌가로 맞아들여 그를 제닌가의 당주로 삼아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을 것들을 빼앗긴다는 소리에 나오야는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나오야의 행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사촌과 삼촌은 잘 알지도 못하는 꼬맹이가 당주가 되어도 나오야보다는 낫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마침 시부야에서 마어라 이후로 정신을 잃었었던 메구미는 현재 도쿄에서 이타도리 유지 수색 임무를 맡고 있었고, 이에 나오야는 도쿄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스쿠나의 그릇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메구미를 처리하려고 하죠. 한편 이타도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그녀의 물음에 대한 결론은 주설고전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죠. 그는 형아 조소우와 함께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타도리는 아직 흑섬에 맞은 부상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스쿠나의 영향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소우는 이타도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 다르게 이타도리는 진짜 그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그가 고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스쿠나가 후시구로를 이용해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스쿠나가 죽인 사람들을 자신 탓으로 돌리며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죠. 후시구로는 이타도리를 구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으니까요. 그가 죽인 사람 중엔 조소우의 동생들도 있었고 이타도리는 그런 자신과 함께해도 괜찮냐고 조소우에게 물었는데, 그는 에소우도 케치즈도 자신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라며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형제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는 형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그들은 주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이타도리가 주량들을 좁은 터널로 몰아오면 조소우가 천열로 죽이는 몰이 사냥을 했는데 그중 남은 개체는 이타도리가 처리했죠. 그런 이타도리의 모습에 조소우는 그가 자신과 싸울 때는 파워풀한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섬세함까지 더해졌다고 느끼고 막힘없는 그의 주력 조작과 차원이 다른 힘에 그야말로 귀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서 역시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이타도리는 아직 조소우가 형인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조소우는 기억해내라며 분명 이타도리의 아버지의 이마에도 꿰맨 자국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때 메구미를 찾는 나오야가 나타납니다. 그는 도쿄에서 눈에 띄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현재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타도리에게 사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이노가 말했던 것처럼 고조 사토루라는 뒷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고 나오야의 목적은 메구미였기 때문에 이타도리가 어찌되든 알바노였지만 그래도 알짱거리는 게 신경 쓰인다며 이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역시 제닌 나오비토의 아들인 그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타도리와 조소우가 자신의 속도에 잘 반응하자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찰나, 이런 잔챙이들의 싸움에 진정한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고조 사토루급, 아니 그보다 더 섬뜩한 바로 오코치 유타가 나타난 것이죠. 그의 등장에 초면인 이타도리는 어리둥절했지만 예전 싸움부터 뛰어난 지능을 보였던 조서우는 좀 전에 나오야에게서 현재 상황을 들었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목적은 이타도리에 있다고 판단했죠. 이때 나오야는 풍둔 아가리수를 쓰며 오코치에게 협력을 제안했고
조서우는 오쿠츠에게 덤벼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 자신이 발을 묶는 사이 이타도리가 도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타도리를 쫓는 오쿠츠, 나오야와 싸우는 조서우의 형국이 되었고, 나오야 요놈은 역시나 아가리 드리블러답게 조서우한테 처녀를 쏘려면 백념을 사용해 힘을 크게 모아야 한다는 적혈조술 훈수를 둡니다. 블라디미르 장인한테 제드 장인이 훈수를 두는 격이죠. 나오야는 넌 죽는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이에 조서우는 너야말로 내 동생을 건드리고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받아치며 분노한 표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추격전이 벌어지는 이타도리의 상황. 몸뚱아리 원툴 이타도리는 냅다 자동차를 집어던지며 실내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오코츠 역시 자동차를 던지며 응수했고 이타도리의 도주 경로를 막습니다. 오코츠는 실제 근력은 없었지만 파워 부족을 주력으로 강화하고 보완한 것이었고, 이것이 순수 주력의 세급차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 비정상적인 주력을 이타도리가 눈치채자 오코츠는 자신의 주력량이 고조 사토루보다 많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유관이 있는 그가 주력 손실이 제로에 가까운 효율 때문에 퍼포먼스 면에선 최고라고 설명했죠. 곧 이걸로 이야기는 끝이라며 이타도리를 끝장내기 위해 오쿠츠가 행동했고, 그의 모습에 이타도리는 토도의 말을 떠올립니다. 인류 줄을 쌓일수록 주력 조작의 정밀도가 높아서 예측하기 힘든 법인데, 이타도리가 본 오쿠츠의 주력은 그 범주를 벗어나 칼을 포함해 항상 주력이 피어오르고 있어 동작을 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기에 그의 모든 공격은 결정타의 위력을 지녔으며 반대로 자신이 받는 모든 데미지는 최소한도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에게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지만 あとは頼みます。 그가 나나미에게서 받은 것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자 하죠. 悪いけどまだ死ぬわけにはいかねえんだわ。 이렇게 주술회전 3기 1화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애니화되면 오쿠츠의 액션도 기대되지만 아가리 드리블러 나오야의 성우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 귀멸의 카나로 치면 오쿠츠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무이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귀멸의 카나는 오히려 평범한 숙장수인 탄지로가 주인공이라서 빛나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타도리는 작가에게 억가당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주술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 출식도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고조 사토루나 오쿠치 유타나 토우지, 나나미 주변 인물들의 특성들이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네요. 과연 이타도리라는 주인공이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